이번 책은 K바이오 투자 지침서입니다. 한국경제신문에서 나왔고요. 김우섭 기자와 이주연 기자의 공동 작품입니다. 김우섭 기자는요, 한국경제신문 11년차 기자이자 바이오 헬스부 바이오 팀장이고요. 이주연 기자는 한국경제신문 바이오 헬스부 기자입니다. 이 책에 먼저 프롤로그를 지나서 이 책의 차례를 한번 보면요. 1장에서 항암 분야를 선도하는 K바이오, 매드팩토, 티움바이오, 오스카텍, 그 다음에 2장의 플랫폼 바이오에서 셀리버리, 나이백, 레고캠 바이오사이언스, 그 다음에 3장에서 K방역의 현재와 미래, 셀트리온, 에스티팜, 녹십자, 유바이오로직스, 4장에 K바이오 열풍을 이끈 진단키트 시젠, PCL, 사이토젠, 퓨처캠, SD 바이오센서, 5장에 코로나19 수혜 건강기능식품 콜마 B&H, 코스메스 바이오, 그리고 6장에 의료기기 LNC 바이오, 케어젠, 오스템 임플란트입니다. 지금 이 책의 차례를 보니까 모든 기업이 다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의외의 다크호스 같은 기업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기업도 있습니다. 자, 프롤로그에서 이 표를 한번 보면요, 이 책의 전체적인 감을 잡을 수 있는 이쪽에 지금 이 두 페이지의 표가 상당히 많은 것을 시사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자, 빠르게 성장하는 K바이오 헬스 기업을 보면요, 이쪽 표를 보면요,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매출액과 당기 순이익인데요, 매년 1조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요. 그리고 표 2, 조선과 철강을 넘어서는 K 헬스케어, 이 부분에서 전 좀 놀랐는데요. 조선과 철강의 당기 순이익을 합한 것보다요, 헬스케어의 당기 순이익이 더 높았습니다. 작년 2020년요. 그리고요, 주요 바이오 헬스 기업 순이익을 보면요. 자, 셀트리온, 시젠, 셀트리온 헬스케어, 삼성 바이오로직스, 유한양행, 녹십자 순이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표에 22개의 헬스케어 기업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그리고 당기 순이익, 이 표가 정말로 많은 현재의 가치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은데요. 두 자리 이상의 영업이익이 나온 것만 보면요. 이 처음이 매출액이고요. 마지막 영업이익 이쪽을 보면요. 시젠이 압도적이고요. 그 다음 쭉 이렇게 순서 상관없이 보겠습니다. 두 자리 이상의 영업이익을 보이는 것이요. 유한양행, 셀트리온 헬스케어, 삼성 바이오로직스, 녹십자, 셀트리온,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 오스템 임플란트, 서흥 동국제약입니다. 자, 그럼 1장에서요. 자, 항암 분야를 선도하는 K바이오, 이 1장에서 먼저 매드팩토, 요 첫 번째 기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매드팩토는요, 김성진 대표가 이끌고 있는데요. 이 매드팩토는 TGF 베타 분야의 세계적 과학자인 김성진 대표. 이 김성진 대표가 미국 국립보고원 암연구소 재직 당시 TGF 베타의 존재를 처음 발견한 것도 김 대표의 스승이었던 NIH 마이클 스폰 박사였다고 하네요. 이 매드팩토는요, 암세포를 둘러싼 주변 환경, 이 종양 미세 환경을 치료해주는 이 벡토서팁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다른 바이오 의약품과 함께 투여해 이 암세포를 줄이는 기술을 갖고 있는데요. 이 TGF 베타 저해 방식의 이 항암제를 개발하려는 노력은 1980년대부터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그 뒤에 중단됐다고 하네요. 자, 그런데 이 김 대표는요, 이 암 전이는 막지만 원래 암의 크기는 줄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암세포 자체를 죽이지 못했다는 겁니다. 암의 시초가 된 이 암의 뿌리 원발성암을 줄이지 못한다면 항암제를 쏜 큰 가치가 없었던 것이죠. 이 벡토서팀 역시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는 공격수가 아니고요. 치료제가 제대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이 환경을 만들어준 이 수비수의 역할에 가깝습니다. 그 2020년 그 이 메디팩토는요. 자, 이 그래프를 보면요. 그 2020년 2월 최저점부터 9월 초까지 약 5배의 주가 상승을 하며 이 한 해를 보냈는데요. 학회를 거칠 때마다 이 벡토서팁과 다양한 병용요법에서 의미 있는 데이터를 발표해 단계적으로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이처럼 큰 폭의 기업 가치가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병용요법으로 벡토서팁이 다양한 암종에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는 가치를 시장이 인정해줬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벡토서팁이 이 M7824와 비슷한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이 이루어진다면 기업 가치는 5조 원 이상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이 메드팩토의 가치는 이 벡토서팁에 집중돼 있어 임상 데이터와 기술 이전 계약 규모가 시장 기대에 못 미칠 시에는 큰 폭의 주가 하락도 가능합니다. 2021년 초반 주가 상승을 기대할 만한 이벤트 역시 많지 않습니다. 메드팩토는 2021년 글로벌 컨퍼런스들에 참여해 기술 이전 계약을 위해 매진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책을 읽다 보면요. 요 아래 이 용어 설명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의학 용어도 익숙치가 않고요. 그다음에 이런 과학 기술적인 이런 용어도 익숙치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요. 이 기자들이 직접 그 회사의 대표를 만나거나 그리고 그 사람들과의 어떤 인터뷰 이런 거를 통해서 약간 살아있는 정보 이런 거를 많이 실어놨기 때문에 책을 읽는데 상당한 도움도 되고요. 그리고 좀 정보가 생생해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플랫폼 바이오가 뜬다 해서는요. 우선 이 2020년 한국 바이오 산업에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은요. 약물을 원하는 부위에 배달해주는 이 약물 전달 기술, 이 플랫폼 기업의 대약진입니다. 그동안 이 바이오 기업 성공 공식은 신약 후보 물질, 특히 항암 신약 후보 물질을 글로벌 제약사에 넘기는 기술 수출이었습니다. 기술 수출 현황을 한번 볼까요? 작년 그 4월부터 10월까지인데요. 먼저 4, 5월에 레고캠, 그 다음에 기술 이전 상대 이쪽에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이 퓨처캠, 그 다음에 알테오젠, 한미약품, 유한양행, 퓨처캠, 올릭스, SK바이오팜, 브로노이, JW홀딩스, 레고캠. 자, 그 합계가 9조 5천억 원에 이릅니다. 이 플랫폼 바이오는요, 그 어떤 상당히 그 이익을 볼 수 있는 그 한 가지 점이 있는데요. 그게 어떤 거냐면 이 레고캠 바이오 사이언스를 보면서 한번 보면요. 예를 들어서 레고캠 바이오 사이언스가 어떤 기술 이전을 했다고 치잖아요. 그러면 그 전체를 다 넘기는 게 아니고요.
요 부분이 저는 놀라웠는데 그 부분을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 항체와 약물을 연결시키는데 강점이 있는 만큼 이 항체와 약물의 종류만 바꾸면 얼마든지 다양한 신약을 개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콘주얼 기술 자체를 이전하는 게 아니라 콘주얼을 적용한 특정 항체와 약물에 대해서만 기술 이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한두 개의 파이프라인 개발에 올인했다가 임상 3상에서 실패하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사례가 이 회사에서 일어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임상 3상보다 비용 부담이 적은 1, 2상 단계에서 개발을 마친 뒤 기술 이전하거나 전 임상 단계부터 공동 연구를 통해 물질 개발을 해도 되니까요. 그리고 다시 거기에 그 항체와 약물을 연결시키는 그러한 종류를 바꿔서 또 다른 다양한 신약을 개발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요, 이 레고캠 바이오 사이언스에 대해서 잠깐 보면요, 이 레고캠 바이오 사이언스는 합성 신약과 항체 약물 접합체를 개발하는 바이오 기업이고요. 2006년 설립돼 2013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고요. 그 레고캠 바이오 사이언스는 코스닥 상장 이후 2020년까지 9차례나 기술 수출을 달성하는 실적을 냈습니다. 신약 개발이라는 꿈을 실제 계약 성사로 발전시킨 경험이 많은 바이오 벤처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 레고캠 바이오 사이언스 기술 이전 계약 규모를 한번 볼까요? 2015년부터 이 표가 있는데요. 2015년에 그 중국의 포순제약에 그 다음에 16년 중국, 17년 독일 베링거 잉거라임에 18년 한국 녹십자에 19년 그 미국에 그리고 4월에는 영국에 그 다음 또 영국, 중국, 미국 꽤 다양하죠. 그런데요, 연도별 매출과 영업이익을 보면요, 쭉 마이너스 영업이익을 보다가 19년에 플러스, 그 다음 20년 9월까지도 마이너스. 자, 그러면 이 10건에 가까운 기술 이전을 이루어낸 데는 그 회사만의 독특한 사업 모델도 큰 도움이 됐는데요. 김 대표는 LG 생명과학기술연구원에서 23년간 재직하며 신약연구소장으로 이미 1991년 신약 후보 물질을 기술 수출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당시 개발했던 그 퀴놀론계 항생제인 팩티브는 우리나라 신약 최초로 FDA 허가를 받기도 했고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김 대표는 신규 파이프라인을 도입하기에는 앞서 시장 조사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질 탐색에 집중하는 다른 바이오 기업과는 달리 경쟁사, 시장 규모 등의 상황을 먼저 보고 시장성이 확인된 쪽으로만 새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계약금 수령으로 적자 우려가 해소되는데요. 이 계약 이전 계약금으로 이 파이프라인을 확장하는 선순환 구조도 만들어졌고요. 2020년 레고캠 바이오 사이언스가 받은 계약 수령금만 170억 규모, 그러니까 2019년 영업이익인 84억 원의 2배가 넘는 양이죠. 기술 이전 사례가 누적되면 임상 단계별 진입에 따라 받는 계약금들도 함께 쌓이게 되고요. 매출이 없어 임상 비용 후보가 쉽지 않은 대부분의 바이오 기업과는 달리 계약금 수령 사례가 누적되면서 안정적인 흑자 운영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플랫폼 바이오만이 갖는 그러한 플러스 이득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그럼 K방역의 현재와 미래, 우리가 K방역 하면은 이번에 그 성공했던 셀트리온을 떠올리는데요. 그걸 얘기하기 전에요. 요즘에 그 얘기하는 그 RNA니 무슨 mRNA니 뭐 이런 용어에 대한
그 설명을 한번 보면요. 이 RNA 리보핵산이라는 단어가 우리 실생활에 많이 회자되는데 특히 이 메신저 RNA는요. 이 mRNA 백신은 코로나19로부터 해방시켜 줄 거란 기대를 갖게 했고요. 이 RNA는 치료제와 백신으로 쓰입니다. RNA 시장의 약 25%를 차지하는 것이 mRNA 백신인데요. mRNA 백신은 항원의 정보를 가진 mRNA를 체내에 주입해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치료법입니다. mRNA 시장을 주도하는 미국의 모더나와 독일의 바이오엔테크, 큐어백이 2015년부터 민간에서 투자받은 금액만 28억 달러, 약 3조 3천억 원에 달하고요. 그만큼 시장의 기대가 컸습니다. 특히 모더나는 2018년 나스닥 상장 당시 바이오 기업 중에서 가장 큰 규모로 기업 공개를 했고요. 이들 회사들이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앞당기는 선구자 역할을 했습니다. 모더나나 독일의 바이오엔테크, 미국 화이자 백신은 2020년 12월 첫 접종을 개시했고요. 자, 그러면 이 갑자기 떠오른 이 백신 CMO 사업에서 그 CMO에 대해서 간단히 보면요. 이 백신은 개발 공정과 세포 배양 방식 때문에 생산할 수 있는 백신은 업체마다 다릅니다. 이 SK 바이오사이언스가 CMO 수주를 한 이 아스트라제네카 옥스퍼드 대학교의 백신은요. 침팬지에게 감기를 유발하는 침팬지 아데노바이러스를 바이러스 벡터로 씁니다. 사람 몸에 주입된 벡터 바이러스는 코로나19의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들어냅니다. 어쨌든 바이러스가 들어있죠. 이럴 경우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등의 그 기존의 CMO 시설을 가진 회사들은 만들 수 없습니다. 그 마침 SK 바이오사이언스 빈 공간이 있었는데요. 그게 경북 안동 공장 연간 그 5억 도주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그 한국 기업 중에서는 mRNA 백신 임상에 들어간 기업은 없습니다. 다만 이 백신의 CMO를 노리고 있는 기업은 적지 않은데요. 한미약품 등이 기술 이전을 전제로 이 mRNA CMO가 가능하다고 선언했습니다. mRNA 그 방식이 아니어도 백신 CMO 기회는 많습니다. 잠깐 더 보면요. 이 백신 CMO는 코로나19 이후 갑자기 떠오른 산업인데 그 이전에도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CMO 회사는 유망했고요. 이 항체 바이오의 그 바이오 의약품 복제약 바이오시밀러를 만드는 것이었죠. 다만 백신의 경우 바이러스가 포함된 백신 등은 일반 CMO 시설에서 생산할 수 없습니다. 바이러스 때문이죠. 세포를 키우는 이 배양기가 오염될 경우 다른 의약품도 생산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 백신 CMO 시설이 필요한데 다행히 한국 기업들도 수혜가 예상됩니다. 그럼 아까 여기서요. 그 스파이크 단백질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게요.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왜냐하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그 외막에 모처럼 생긴 돌기가 있거든요. 그게 그 돌기 그 스파이크 단백질이요. 사람의 세포 수용체와 결합해 세포 속으로 투입하는 질병입니다. 이 코로나는요. 이 과정에서 이 바이러스는 RNA와 단백질을 복제한 뒤 밖으로 나와 또 다른 세포를 공격합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폐 손상 등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 셀트리온 치료제가요. 이 스파이크 단백질 머리 부분인 S1을 공격하는 항체를 주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셀트리온이 그 개발한 이 레키로나주를 그 성공한 이들의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정말 눈물겹더라고요. 그때가 작년 그 크리스마스경 그때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대유행이 유럽이나 이런데 그 환자 수에 못 미치니까 어떤 데이터를 얻어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요, 그 3차 대유행이 있는 그 루마니아가 그 목표가 돼서 그쪽으로 이제 직원들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상 데이터를 얻으려고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빨리 그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구급차에 타는 건 거의 일상이 됐대요. 그래서 그 직원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진단 키트로요. 직접 확진 여부를 확인하면서 그곳에서 그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그 데이터를 얻습니다. 그리고요. 그 셀트리온의 그 2인자인 기우성 부회장이 직접 그곳으로 데이터를 얻으러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들이 그 연말에 그 밤을 새우고 이렇게 하면서 임상의 자료를 계속 데이터를 받아서 그 성공시키는 거거든요. 여기에 보면 그 사람들의 땀과 노력 그리고 이 그 두 리더의 리더십 이런 게 정말 그 눈물겹더라고요. 자, 그런데요. 그 180여 명의 땀이 녹아 있는 이 CT P59 레키노나주 이게 정말 대단한 이유는요. 세계에서요. 그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셀트리온 그 일구 치료제는 셀트리온이 만든 첫 신약이기도 하면서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미국의 제약사 리제네론과 그다음에 일라일리 그리고 한국의 셀트리온 이렇게 세 개밖에 없습니다. 자, 이 레키노나주 작용 기전 이거를 한번 보면요. 이 셀트리온 치료제는 이 스파이크 단백질 머리 부분인 이 S1을 공격하는 항체를 주입하는 방식이고요. 이 단백질이 세포 안으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침투하더라도 세포 내에서 막을 형성해 복제를 막습니다. 그런데요, 가격 경쟁력이 높습니다. 자, 이 미국의 신약인 이 일라이릴리와 리제네론 이 제품 가격은요 15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입니다. 자, 그리고 그 생산량을 한번 볼까요? 자, 미국의 이 두 회사는 66만, 30만, 30만이죠. 근데 셀트리온은 처음에 그 생산이 완료된 게 10만이었는데요. 그 다음 목표가 놀랐습니다. 200만. 그러니까 그 2020년 말 기준 셀트리온은 송도 1공장과 제2공장 전량 그 레키로나 생산 체제로 전환하면 250만에서 300만 명분의 치료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지금 그 셀트리온에요. 그 리더십이 여기에서도 막강한 파워를 발휘했는데 약간의 그 걱정은 뭐냐면은 만약에 그 서 회장이 떠난 회사는 어떨까? 그러니까 2021년 서 회장이 이 회사를 떠난 첫 해 서 회장은 그룹이 이미 시스템화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은퇴가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선장이 떠난 셀트리온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는 것이죠. 셀트리온의 이 주가 그래프입니다. 이 셀트리온 그 그룹 매출은요. 자, 2022년 영업이익 2조 원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 류머티즘 관절염 등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램시마, 그다음에 혈액암 치료제 트룩시마, 유방암 치료제 허주마 이 3종의 바이오시밀러에서 대부분이 나옵니다. 이 중 그 램시마와 트룩시마는 이미 유럽 시장에서 오리지널 의약품은 이 존슨의 그 레미케이드와 로슈의 그 맙테라를 넘어섰고요. 그다음에 오리지널 의약품과 비슷한 약효를 내지만 30% 낮은 가격으로 승부를 본 전략이 통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트룩시마가 미국에서 19%를 점유한 이 성장세가 가파릅니다. 첫 출시인 그 2017년 그때 유럽 시장에서 그 20%의 점유율을 기록한 이 트룩시마는요. 오리지널 의약품인 이 맙테라에 한참 뒤졌었어요. 그때 맙테라가 78%였거든요. 그렇지만 그 이듬해 점유율이 64%를 차지해 28%를 기록한 이 맙테라를 앞질렀고요. 이 트룩시마의 점유율은 68%를 기록 중이고요. 허주마는 19%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주가 상승은 실적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요. 이 2021년 실적 성장 추세가 뒷받침돼야 주가가 오를 수 있는데 증권가에선 이 셀트리온의 21년 예상 매출 성장률을 25% 안팎으로 예상합니다. 2020년 65%보다 40%가 낮아진 거죠. 그러니까 21년 그 영업이익 성장률은 전년 대비 27% 성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2020년 2배 이상 성장했던 분위기와는 조금 다른 것이죠. 자, 희망도 있습니다. 일각에선 이 셀트리온 그 그룹 영업이익이 2021년 2조 원을 넘을 수도 있을 거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이 미국 시장 점유율 상승 덕분이죠. 자, 이 관건은 그러나 이 레키로나가 유럽, 미국에서 허가를 받고 얼마나 많이 팔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유럽에선 상반기 내엔 그 조건부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증권사들은 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1년 1조 4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녹십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GC 녹십자, 이 녹십자는 혈액 제제와 백신 위주로 성장한 제약사입니다. 그 2019년 1조 3천억 원의 그 매출을 올리며 유한양에게 이어 매출 규모로는 국내 2위에 올랐습니다. 이 해마다 매출이 오르며 굳건한 성장세를 유지하고요. 2020년 이 코로나19 혈장 치료제를 개발하며 항체 치료제를 개발 중인 셀트리온과 함께 세계적인 감염병에서 한국을 지키는 방역의 한 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GC 녹십자는요, 2020년 10월 그 CPI 지원사가 개발하는 백신의 완체 공정을 담당하는 계약도 체결했습니다. 왜냐하면 치료제, 백신 모두 관여하고 있는 회사는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는 혈액제제, 유전자 재조합 제제, 백신 등 기존 제품군의 제품 개발과 판매를 지속하면서 백신 CMO로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코로나19 백신 CMO 부분은 이 회사를 영업이익 1조 클럽에 올려놓을 수 있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자, 녹십자의 연도별 매출과 영업이익을 보면 2016년부터 계속 1조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을 이 표에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2021년은 백신 그 CMO 성과 드러나는 시기인데 그 2020년 GC 녹십자는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모두에서 시장의 주목을 받았던 기업이고요. 자, 그래서 상당히 주가는 많이 상승했습니다. 2021년엔 이 혈액제제, 독감, 수두, 백신 판매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 백신 CMO 사업에서 얼마나 백신 공급이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바뀔 전망입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이 IVIG SN10%를 그 미국 허가 이슈도 있는데요. 이 허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이슈인데요. 만약에 이 녹십자는 그 이르면 2021년 연말에 허가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 제품 허가가 나오지 않았던 그 IVIG SN5% 이 사례가 되풀이되면 미국 혈액 그 제재 시장을 놓고 전략 재수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 K-바이오 열풍을 일끈 진단 키트들, 그리고 거기에서 그 시젠을 비롯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기 있는 그 PCL, 사이토젠, 퓨처캠, SD 바이오센스, 바이오센서, 그 다음에 이제 그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의료기기, 이런 거를 쭉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저처럼 그 용어에 익숙지 못하거나 그 다음에 그 현재 이 흐름을 잘 따라가지 못하는, 그래서 좀 바이오에 대해서 좀 깊게 공부해 보고 싶을 때, 이럴 때 제가 주변에서 요즘에 찾아본 책 중에서 가장 그 생생하게 전달해 주는, 그리고 기초부터 설명해 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